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오늘도 그 일본과 한국과의 문제를 좀 더 다루겠습니다. 이게 워낙에 뭐 반일 그 히스테리가 광풍이라서 우리라도 열심히 이 마음을 좀 정리를 해야 그나마 이 히스테리 속에서 올바른 정신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보시다시피 김정은 벤츠, 이 방탄 벤츠가 부산에서 갔어요. 이게 이제 아무나 타는 차가 아니라 특수 처리된 차량이기 때문에 아마 그 벤츠 본사에 알리기는 이제 중국에 이제 뭐 부호라든지 VIP가 탄다라고 해서 이 물건 자체가 네덜란드에서 다롄으로 갔습니다. 여기서부터 샌 거예요. 새서 어디로 왔냐? 부산을 와서 그리고 오사카를 경유한 다음에 이거는 뭐 별다른 게 아니라 그냥 배자차가 경유한 걸로 보입니다. 극동 러시아 항구 나호tka 항으로 갔습니다. 이 부산 나호tka 구간이 문제의 구간입니다. 이런 일을 보면 일본이 제기하는 이쪽에서 수출 관리를 개판으로 하든지 혹은 뭐 이상한 일이 벌어져서 그 WMD 원폭이나 사린가스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들이 북한으로 다시 불법 수출됐다. 밀 반출됐다라는 주장이 어느 정도 수긍이 갑니다. 이게. 게다가 이 벤츠의 운반에 관련된 선박회사가 한국 선박회사라고 VOA가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석탄 환적에 관계돼서 지금 그 폐기 처분 당하고 있는 카트린이라는 선박을 소유한 회사이기도 하고요. 또한 미국에서는 이 회사가 소유한 배들이 북한으로 석유를 환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사진을 보시면 배가 저게 두 척이 붙어 있습니다. 나란히. 저런 식으로 공해상에서 기름을 환적합니다. 일본 경우에는 이런 환적 현장을 촬영한 초계기가 촬영한 사진만 12건에 이릅니다. 반면 한국은 아무 조치 없습니다. 특히 기름 환적에 관해서는 한국이 내세우는 이유는 마지막 북한배로 옮겨 실은 배가 이 한국 선박회사께 아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조사를 하거나 조치를 취할 뜻이 없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일본 초계기에 대공포나 대공미사일을 발사하는 그때 사용되는 발사형 레이더를 조준했다는 것이 전번에 크게 문제가 됐었죠. 물론 일본 측 주장입니다. 한국은 그런 레이더를 조준한 바 없다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엔 보고서는 올해 2월에 발표된 유엔 보고서는 이 석유, 기름의 불법 환적이 무려 143건이고 추정 거래량은 83만 배럴이라 그럽니다. 이는 유엔이 규정한 정제유 50만 배럴, 연간 50만 배럴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어마무시한 양입니다. 물론 우리한테 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북한으로서는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그러한 양입니다. 이런 데에 관계됐다라고 의심받고 있는 회사가 이 도영이라는 회사인데요. 벤츠도 날랐고 석탄 날르다가 걸리기도 했고 미국에서는 이 도영이라는 회사의 선박들이 공해상에서 환적을 하고 있다. 석유 환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한국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안 취하고 뭐 이런 상황이죠. 근데 이 도영이라는 회사는 한국 쪽에는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선박협회 뭐 이런 데 등록도 안 했고요. 유령회사란 소리죠. 이거는 정부 당국에서 돈이 오간 문제고 배 한 척이 아무리 썩은 배라 그래도 몇십억씩 할 텐데 10억 단위가 넘을 텐데 이 한국 쪽에서 이 정부 쪽에서 이 바로 이 돈이 오가고 물건이 오갔을 때 그때 남은 서류를 근거로 이제 조사를 하면 다 밝혀질 일인데 한국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본에서 말하는 한국을 믿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략물자에 대해서 직접 수출 관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문재인 정부를 불신하는 일본이 옳다고 말할 수 있죠. 이게 보면 일본 주장의 핵심은 이 WMD 원료 물질, 예를 들어서 에칭가스, 다른 말로 불화수소 이런 거에 관해서 한국으로 수출한 물량이 중간에서 사라져서 빈다. 한국 정부를 못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관리한다. 이게 일본 아베가 한 말이에요. 아베가. 이거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일본 얘기가 맞죠.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벤츠에서도 보였고 석탄에서도 보였고 석유 환적에서도 보였고 개판인데 관리가 간첩공화국 간첩천국인데 그럼 따라서 당연히 일본이 직접 관리하겠다. 수출 물량이 제대로 원래 그 물건을 씀직한 회사 삼성반도체나 SK하이닉스 같은 회사로 가고 있는지 직접 관리하겠다. 이 말이 맞는 거죠. 말 자체는. 근데 관리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출고를 늦춘다든지 애를 먹인다든지 하면 이제 그때 우리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미국과 일본이 역할 분담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얘기가 이제 조선 같은 데서도 마지못해서 다릅니다. 조선의 이제 워싱턴 주재 특파원들의 총대장은 강인선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쓴 글을 보면 제목이 일단 그럴듯해 보이죠. 제가 세뇌 탈출에서 했던 바로 그 말입니다. 아니 미국에 뭐하러 사람 가냐. 김현정 가라. 미국에 갈 일이 아니라 일본에 가야 된다. 그리고 미국에 갈 때는 이 문제로 가는 게 아니라 사드 가지고 2년 동안 실제적 가동 못하게 환경영향평가니 뭐니 해서 엿먹었던 거 사죄하고 그리고 그 성주 앞에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원불교 같은 이상한 교단에서 세운 텐트 다 걷어치우고 그리고 사드 운영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운영 지원을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이러고 가야지.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일본이 우리를 패니까 쟤 말려주세요. 일본이 우리를 패니까 쟤 말려주세요. 이렇게 울며 불며 미국 간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거죠. 이 미국 관리가 강인선 씨가 그 인용한 미국 관리 밝히지 않았습니다. 소스는 아마 고위직일 겁니다. 미국 관리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일본 측은 금지 혹은 보복이 아니라고 한다. 금지가 아닌 건 맞는데 보복이 아닌 건 잘 모르겠다. 다시 말해서 이게 수출 금지가 아니라고요. 일본의 직접 수출 관리라고요. 이 문제를 수출 마치 보복이니 금지니 이렇게 부풀려서 반일 감정을 뽐뿌질한 거예요. 그런데 역시 누가 조선일보 아니랄까 봐 이 강인선 지국장의 그 기사 혹은 칼럼에 보면 맨 마지막에 물론 남의 말을 인용한 거지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트윗 한 방이면 미국이 적극 중재에 나설 것이다. 참 제가 엊그저께도 세뇌 탈출해서 그런 말씀드렸죠. 우리 사회의 제도권 상류층이라는 사람들 사고방식이 이렇다. 이번 기회에 일본이랑 대판 한번 붙어야 돼. 죽자사자 싸워야 돼.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사이가 벌어지면 결국 미국이 중재에 나설 거야.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싸우자고. 이게 이른바 보수니 이른바 우판이 하는 제도권 최상류층이 하는 말이에요. 그걸 강인선 씨가 그 속내를 고스란히 인용해서 보여줬네. 트럼프 트윗 한 방이면 미국이 적극 중재에 나설 것. 아저씨 트윗 한 방 날려주세요. 거의 뭐 울면서 쓴 기사입니다. 조중동 같은 경우에 보면 어떤 기사는 가끔씩 가물에 콩나듯이 상황을 제대로 보는 그런 칼럼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조선의 최보식이 인터뷰 기사를 통해서 이번 한일 관계 문제 터진 거는 대법원이 대형 사고 친 덕분이다. 2018년 10월 30일 날 대법원이 강제징용자에 대해서 일본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보상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그렇게 판결한 데서 이 사건이 불거져 나온 거다. 라고 썼어요. 물론 조보식 기자도 당연히 진실은 얘기 안 했죠. 진실은 뭐냐?
그 판결 냈을 때 조선일보, 동아일보 만면에 웃음을 띠고 박수치는 기사 썼어요. 야, 이거 좀 큰일 나는 폭도 판결 나왔는데 이렇게 기사 안 썼어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마치 사돈 남마르듯이 얘기해. 분위기는 다 자기들이 잡아놓고. 이게 황당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저보식 기자나 조중동 사람들이 모르는 거. 지금은 모든 기록이 인터넷에 남아있다니까. 그 한 시점에서 떴다방처럼 헤쳐먹고서 튀어가지고 다음 시점에서 딴 말하고 이게 안 먹혀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자, 조중동이 왜 이렇게 반일파리를 하나 보면 이게 이제 문재인 586 집단의 뭐 약점이 잡혀서 문재인 586 집단은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지만 꿀꿀이죽 전략이에요. 꿀꿀이죽을 사랑합니다. 그 문재인 586이 떠드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번에 조치 전체를 지금 두 개는 전혀 다르거든요. 이 징용 판결 문제하고 징용에 관한 판결 문제하고 WMD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전략 물자에 대한 수출 직접 관리 문제하고 이게 두 개는 전혀 다른데 이 문재인 정부의 전략 전술은 둘을 섞어요. 섞어서 하나의 문제. 일본이 우리한테 보복하고 있다. 우리를 연맥이려고 하고 있다. 라고 하나로 꿀꿀이죽을 만든다고요. 이 조중동이 이 꿀꿀이죽 자체를 좋아하는 건지 조중동 사람들이 많이 입맛이 떨어졌네. 두 개가 전혀 다른 문제인데 왜 이런 논조인지 모르겠어요. 혹은 조중동이 원래 원조 반일파리거든요. 아니 보순이 우파니하고 광내려면 반일해야죠. 원조 반일파리예요.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국민을 열심히 개돼지로 만드는 것이 회사의 사명이기 때문인 건지 무지하게 헷갈립니다. 아무튼 조중동부터 시작을 해서 조중동에 뒷덜미가 잡혀있는 야권 의원들 그리고 조중동과 같은 관점을 가진 제도권 상류층들 모조리 스스로 나서서 반일파리들 하고 있어요. 5스타 호텔 서울 광화문에 4시즌 5스타인가 6스타인가 아무튼 굉장히 높죠. 굉장히 술값 비싼데요. 그런 데 가서 술 먹는 사람들이 한 병에 수십만 원, 100만 원짜리 술 여자 없이 그냥 술값만 거기 뭐 여자 나오는 집들 아니니까 호텔바에 그런 술 먹는 사람들이 반일한다고 일본 술을 안 시켜. 그리고 일본 술 일행 중에 일본 술 자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뭐 산토리 위스키나 혹은 저기 뭐 그런 종류들이에요. 야마자키 이런 거 시키니까 야, 너 지금 이 세월에 너 친일파 하는 거야 하고 진짜로 정색을 하고 공박을 줘요. 아니 이게 지갑에 돈만 있지 머리는 빈 거예요. 황당하다니까요. 자, 이 문재인이 꿀꿀이죽을 사랑하죠. 꿀꿀이죽은 이제 돼지 어물통에 온갖 잡스레게 다 집어넣은 걸 꿀꿀이죽이라 그러죠. 일본은요. 완전히 두 개를 구별합니다. 에칭가스, 즉 불화수소와 같은 WMD 원료 물질은 일본이 직접 수출 관리하겠다. 이건 뭐 경제 보복도 아니고 수출 금지도 아니야. 가는 선이 명확하면 수요자가 명확하면 보낸다. 그냥 믿고서 다 보냈더니 중간에 물량이 샜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수출 관리하겠다. 이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징용 폭도 판결은 한국이 알아서 해라. 기본적으로. 일본은 국제사회로 끌고 가겠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쪽은 WMD 원료물질 수출 관리는 징용 판결 등에 대한 일본의 보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양자 간에 한일 간에 포괄적 꿀꿀이죽 협상하겠다. 이런 전략이에요. 그러면 조중동 기사를 가만히 보세요. 혹은 제도권 상류층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 가만히 들어보세요. 두 문제는 달라. 그리고 앞에 문제 WMD 원료물질에 대한 일본의 수출 직접 관리 이건 상당히 일리가 있어. 그리고 그건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일본이 밝힌 바나 기타 등등으로 보면 그거는 금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수출 규제야 그냥. 수출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거야. 건 바이 건으로. 이런 얘기를 안 한다고요.
나아가서 징용 판결은 그건 대법원 법복이라는 법복을 입은 근사한 법복을 입은 폭도 집단의 폭거였어.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더 나아가서 조중동 같은 경우는 그런 대법관이라 불리는 폭도 집단의 폭거에 대해서 그 일이 벌어졌을 때 2018년 10월 30일 날 우리가 뭣도 모르고 철없이 박수 쳤었어. 참 우리가 철없는 짓 했지라고 반성 안 하잖아요. 이것들이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 보면 협상할 것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WMD 전략물자 수출 직접 관리는 한국이 봐라. 석탄, 석유, 밀수출 막 터졌고 벤츠도 이제 밀수출한 거 터졌는데 불법 수출한 거 터졌는데 한국이 저 지경인데 우리가 어떻게 믿고서 맡기냐. 우리가 직접 관리해야지. 그건 너네. 징용 판결? 그 판결 내릴 때 일본에 묻고 했나? 자기들이 그냥 판결한 거 아니야? 자기들 대법관이라고 불리는 폭도들이. 그럼 자기들이 책임져야지. 그런데 어떻게든 좀 이야기는 해보겠다고. 오케이, 그러면 국제사회 중재위로 가. 오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청와대가 국제사회 중재위 안 간답니다. 안 간대요. 이제 부랴부랴 이제 다 뒤져보니까 물량 센 것 같거든. 그리고 징용 판결은 중재에 가면 100% 깨지거든요, 저건. 국제사회 중재에 가면 징용 판결은 100% 깨집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 법리적으로. 그 징용 당하신 분들께 배상을 하려면 그냥 한국 정부가 정부의 배려 차원에서 할 수는 있어도 일본을 끌어들여서 일본에 대해서 배상 청구권이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일본 기업의 배상 청구권이 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요. 이 와중에 대법원이 그 짓을 저질러 놓으니까 미쓰비시, 신일본제철 이런 데서 이제 배당금 받을 거 뭐 특허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이제 가압류 들어오고 있다고요. 우리 언론은 많이 보도 안 되고 있죠. 압류소송 줄짓고 있다고. 이게 무슨 창피한 일이냐고. 김명수 책임져. 대법관들 책임져. 지금 법복 뒤에 숨어서 뭐 하는 거예요? 빨리 나오셔. 나와보라니까. 당신들 걸친 게 시꺼먼 법복인데 그 법복에 폭도가 없는 옷이네 이제 보니까. 한마디로 이 문제인식 꿀꿀이 죽은 뭐냐면 진실이든 미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영어로 I don't care. 그런 거 몰라 우리. 그냥 국민을 반일로 세뇌하면 돼. 그러니까 지지율도 오르고 뭐 인기 짱이고 뭐 좋네. 이게 이제 닭 대신 꽁인가? 꽁 대신 닭인가? 반미를 못하니까 반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의 본질입니다. 조금 이따 그 얘기는 다시 하죠. 더 웃기는 건요. 문재인이 그때 달라요. 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 청구권에 포함되어 있다. 이게 일본 쪽 주장이죠. 문재인도 똑같은 주장했어요. 언제 했냐? 2005년 8월 노무현 정부의 민관 공동회의 결론입니다. 그때 문재인이 위원이었고요. 위원장은 당시 국무총리였던 이해찬이었습니다. 그때 문재인은 무슨 자격으로 위원이 됐냐? 막강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자격으로 위원이 됐습니다. 그때 저 공동회의가 저렇게 결론을 내렸다고요. 강제징용에 대한 보상은 1965년 청구권에 이미 다 포함된 거다. 자기들이 결론 내린 거예요, 저거. 그래 놓고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거냐고. 그래서 저거 지금 김명수 대법관, 김명수 등이 이끄는 그 대법관이라 부르는 폭도 집단이 내린 폭도 판결. 저는 우리 말 정확히 쓰자고요. 저는 저걸 어떻게 얘기하냐. 징용 판결 혹은 징용 폭도 판결이라 그래요. 강제도 안 붙여요. 왜냐? 징용 자체가 강제의 뜻이 있거든. 징자가 이미 강제예요. 징병. 그러면 내가 군대 가고 싶던 가고 싶지 않던 제가 끌려가는 거잖아. 징집. 그러니까 역전압이랑 똑같다니까요. 강제징용이라는 건. 역전이 이미 역의 앞인데 역전압 그러면 역 앞 이렇게 되잖아요.
무식해서 그래요. 강제징용이 있고 그러면 자발징용이 따로 있나? 징용은 다 강제예요. 그러니까 징용에 관한 판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징용 판결이라고 부르든지 그래서 우리가 혹은 징용 폭도 판결이라고 불러야 돼요. 저거 왜 폭도들이 내린 판결이에요? 저건 판결 자체가 폭도스럽다고요. 이미 2005년에 노무현 정부 때 자기들이 스스로 결정을 저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법원이 눈치 보다가 코드 맞춘답시고 대형 사고 저질러 놓은 거라고. 김명수 나오라니까 당신. 어디에 숨어서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법관이라 불리는 자들이. 기본적인 양심도 없어요. 나오기 싫으면 잘못했습니다 말하기 싫으면 인터뷰해. 우리도 그때 고뇌에 찼지만 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민족사회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리에 비춰서 했습니다. 토론장에 나와. 토론장에. 그럼 자기 입장 변호하려면 당신들이 일 저질러 놓고 지금 법원 건물 뒤에 숨어서 뭐하고 자빠진 거야? 황당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꿀꿀이죽을 쓴단 말이에요. 꿀꿀이죽의 핵심 레시피는 뭐냐? 징용 판결하고 그 다음에 저걸 연결해가지고 그 WMD 원료물질에 대한 저 규제도 아니에요. 일본의 직관리 체제예요. 그전에는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에 들어있어가지고 한번 포괄적 허가를 맡으면은 그냥 3년 동안 내리다지로 한국 업체는 그냥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게 했는데 이제는 직관리 체제란 말이에요. 이 두 개를 섞어가지고 일본이 한국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보복이다. 이게 이제 문재인의 스토리예요. 꿀꿀이죽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개는 완전히 다릅니다. 벤츠 사건, 석탄 사건, 석유 사건에서도 보이듯이 이건 완전히 그냥 갖다가 바치는 세상 아니에요. WMD 원료 제조 물질이 물량이 중간에 떴는데 일본으로 반송한다고 해놨는데 일본에서는 수입 잡힌 게 없어요. 그 물량이 뜬 거 아니야. 그리고 수입업자는 사라져버리고 물량이 뜬 거잖아요. 물량이 실종된 거 아니에요. 중간에. 사라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 정부에 대고 야, 너 이거 단속해라 해봐야 할 것 같지 않으니까 우리가 직접 하겠다. 그게 아베 말이에요. 그건 별개의 일이라고요. 그건 안보에 관한 일이고 이 징용 판결에 대한 시비는 이건 국제법이나 기타 등등에 비춰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국제법으로 가자는데 안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국제사회 커뮤니티에 가자는데. 안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은. 캥기니까. 이제 이 지경이 되니까 이걸 이제 조중동까지 나서서 이걸 똥오줌을 못 가리고서 이제 막 반일파를 불어제끼니까 조중동 기사 보면 요새 가관이에요. 90% 이상은 반일파리 기사고요. 아까 최보식 기사 이런 거 한두 개 가끔씩 야, 우리 냉정해져야 된다. 이거 두 문제 달라. 이런 얘기 하는 기사들이 있는데 두 문제 다르지만 결국은 같이 협상해야 돼. 양자간에 협상해야 돼. 결국 문재인 파리를 해줘요. 마지막엔. 그리고 당연히 그 전에 이 징용 폭도 판결 났을 때 조중동 자기들이 무슨 짓 했는지는 입 딱 씻고 안 해.